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을 했습니다. 이 후보자가 굉장히 작심한 듯이 6분 넘게 지명 소감을 밝혔어요. 두 분은 혹시 어떤 부분에 주목하셨는지요? 공기가 아니고 흉기다. 방송을 흉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저분이 이제 확신범이구나. 물론 뭐 그 이전의 행적으로 봐도 확신범에 가까운데 결국에 박문진 이사 교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 MBC 사장 교체 그리고 KBS에 이어서 MBC를 이제 그 정권 친화적 방송으로 만드는 것까지를 이제 본인의 미션으로 생각하고 그게 불과 한 2달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회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회용 이제 이 대타로 올라온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악역을 자임하겠다고 지금 이제 이 충성도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이진숙 씨라는 분은 이제 기존의 지난 정권 시절에 지난 보수 정권 시절에 논란이 워낙에 많았던 인물이잖아요. 언론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로도 지목이 됐고 본인이 오랫동안 기자로 몸담았던 MBC 기자회에서 제명도 당했고 여러 가지 이제 구설과 논란을 일으켰는데 최근의 행보는 더더욱 좀 의아스러운 게 약간 무슨 극우 유튜버나 태극기 부대 같은 행보까지 심지어 보이고 있어요. 뭐 5.18 음모론에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달고 더 나아가서 이태원 참사 MBC 같은 언론이 윤 대통령이 인식하고 비슷한 거죠. 유도하고 뭐 기획했다는 식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뭐 MBC의 운명을 떠나서 공직에 오르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한 인식과 부적절한 언행을 보이고 있는 인물이 아닌가 싶고. 근데 이제 청문회에서 아무리 그런 점이 지적이 돼도 윤 대통령이 임명을 할 거고 저분은 이제 칼 한 번 휘두르고 또 이제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되면 그때 또 사표 던지고 결국 이 정권 하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하루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할 것 같아요. 정 의원님은? 저는 이진숙 기자에 대해서 기억하고 싶은 건 딱 2가지예요. 그 걸프전이었나요? 네. 그 종군 기자로서 맹활약하던 모습과 또 뭐 신사와의 러브 스토리. 그거 외에는 전 다른 일을 기억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방통위원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네. 제가 사실은 이제 그 방통 쪽으로는 공부를 좀 해야 되는 입장이지만 과연 다른 선진국 또는 자유민주주의 하에서도 방통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인사에 깊숙이 개입하는 사례가 있는가를 찾아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주로 디지털 기술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정책에 대해서 그런 어떤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지 아니면 뭐 방송협회 해갖고 방송하는 사람들의 어떤 뭐 사적 이익 단체가 있는 것이지 어떤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방통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져 가지고 정권 바뀔 때마다 이러한 일을 부끄럼 없이 이거는 사실은 지금 윤석열 정권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 정권 문재인 정권 때도 마찬가지고 그 이전도 마찬가지고 방통위원회의 이 탄생서부터 분명한 그런 어떤 그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를 저도 또 때로는 여당의 소속원이었기 때문에 성찰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그 우리나라의 그 정쟁을 할 때 더 이상 보수와 진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진영으로 나와서 싸우는 거지 저 사람들이 말하고 주장하는 게 보수가 아니에요. 또 상대 당에서 말하고 주장하는 게 진보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가치로서 지향해 왔던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각자 자신의 어떤 영달을 위해서 충성 경쟁을 하는 것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 언행에 있어서 문제 삼으려면 또 사실 기록이 너무나 잘 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고 그런데 제가 보더라도 벌써부터 탄핵 얘기가 나와요. 아직 청문회도 안 했는데 탄핵 얘기가 나오고 본인도 지금 알고 움직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마저 드는 이런 참 웃지 못할 현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방송통신 환경이라는 것이 안타깝죠. 사실 이제 박 의원님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이진숙 후보자 과거 발언들이 다시 이제 한마디로 끄집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12구 이채원 참사 이틀 뒤에 SNS에 뭐 MBC와 KBS가 헬로윈 축제 예고하면서 더 많은 청년을 이태원으로 불러냈다. 이게 사실은 이제 박홍근
의원이 공개한 메모에 나오는 윤 대통령의 의식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다음 다른 이제 발언들이나 이 표현들이 굉장히 이제 극우적인 그런 성향을 보이는, 저희가 입에 담기도 사실 좀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높고 걱정이 많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저 분이 당연히 이진숙 그 씨를 임명을 하면 이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고, 야당에서 청문회부터 시작해서 뭐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임명한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싸우자. 그리고 MBC는 어떻게 해서든지 손을 보겠다. 뭐 이 의지가 저는 분명한 거라고 보고, 그걸 가장 잘할 수 있는 기술자로 이제 이진숙 씨를 방통위원장에 앉힌 건데, 아마 그 임명을 하는 대통령도, 임명을 받은 이진숙 씨도 저게 뭐 길어야 한 2-3달짜리라는 걸 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칼 한번 휘두르고 본인은 이 정권에 충성을 다하고 역할을 다했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되면은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기구를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둬야 되나? 이런 근본적 회의론을 갖지 않을 수 없고요. 정권만 바뀌면 공영방송 쟁탈전이 일어나는 이 악순환이 이명박 정부 이래로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도 지금 공영방송 지배구조 바꾸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 본인들이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통과 안 시켰잖아요. 이 악순환을 저는 끊어야 된다고 보고, 진짜 이 방통위가 여전히 유효한 기구인가, 규제기구로서 근본적 의문이 있습니다. 청통란자님이 지금의 정치권의 문제는 문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안 한다라는 지적을 하셨어요. 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정치권에서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가슴이 답답할 거예요. 문제 해결은 하지 않더라도 해결을 위한 어떤 그 타협이라든지, 결국은 그 정치는 타협의 예술이라 그러거든요. 대화를 하는 모습까지만 보여줘도 아마 상당히 진전됐다라고 할 텐데요. 지금 방통위를 그렇지 않아도 제가 많이 생각해 봤는데, 없애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거죠? 방통위가 MB 때 생긴 방통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네. 그거를 한번, 우리나라가 저기 그 AI가 상당히 발달했잖아요. 모든 데이터를 집어넣고 이런 상황에서 방통위가 가장 바람직하게 움직이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한번 결론을 내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사람이 해서 이래요. 사람이 해서. 근데 그 사람이 다 각자가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방송통신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실제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 방통위가 이렇게까지 주목을 받고 또 지금 정치의 한 복판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결국은 이렇게 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되는 걸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은 극단적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곧 탄핵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의 악순환이 되면서 어느 순간에 등장한 방통위원장은 이제 스스로 좀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사실 민주주의라는 게 하루아침에 완성형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게 상당히 길어질 수 있죠. 그래서 문제 해결은 어려울 것 같고,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방통위를 폭파시키는 걸지도 모르겠어요.